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우리 친구들 곧 있으면은 방학이죠? 예, 방학에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까라고 선생님이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친구들 늦잠 잘 것 같고 또 집에서 게임도 할 것 같고 또 때로 공부도 하겠죠? 그래서 방학 때 필요한 것을 오늘은 마인드 강연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절제할 수 있는 힘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한테 강연을 해줄까 합니다. 우리 친구들 절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랑 절제를 못하는 친구랑은 전혀 삶이 다르고 또 커서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이 나누어집니다. 당연히 절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하겠고 또 절제를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어리면 어릴수록 또 이 절제하는 힘을 또 배우기 쉽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한테 이 힘에 대해서 또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귀를 쫑긋하고 들어주실 거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열심히 뛰어놀기를 좋아하죠. 또 뛰놀기도 하지만은 또 이 생각할 수 있는 놀이를 통해 또 이 사고력이 발달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테트리스라는 게임 아세요? 선생님이 또 어릴 때 테트리스라는 게임을 종종 하곤 했는데 이 테트리스는 위에서 떨어지는 몇 가지 도형을 빈틈없이 맞춰서 한 줄이 꽉 차면 어떻게 됩니까? 그 줄이 사라지는 게임이죠. 처음에는 도형들이 떨어지는 속도가 느려서 빈틈없이 맞추기가 쉬워요. 하지만 나중에는 이 조각들이 비 오듯이 쏟아져서 절대로 생각할 틈이 없다는 거죠. 그때는 감각적으로 막 손만 움직여야 됩니다. 요즘 나오는 게임들을 보면 깊게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왜냐고요? 감각적으로 또는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므로 그런 게임을 오래 하다 보면은 현저히 사고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텔레비전을 바보상자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에이 선생님 무슨 그런 소리 합니까? 텔레비전에서는 얼마나 새롭고 많은 것을 배우는데요 라고 말할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또 이 폭넓은 정보와 지식을 얻는 것은 사실이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지는 못한다는 거죠. 어려운 책을 읽다가 뜻을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2번, 3번 반복해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텔레비전은 채널을 갑자기 바꿔도 딱 5분만 보면은 누구나 이 줄거리가 이해가 됩니다. 굳이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밥을 먹다가도 이해가 가고 또 쿨쿨 자다가도 일어나서 그 부스스한 모습으로 눈을 막 비빈 상태인데도 그렇게 해도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게 바로 텔레비전이죠. 텔레비전을 보면서 이해하려고 골머리를 앓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텔레비전을 자주 보면 재미있을지 몰라도 이해할 수 있는 범주만 접하기 때문에 사고하는 능력이 점점 약해집니다. 나중에는 사고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린다는 거죠.
사고를 못하면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치밀한 준비 없이 막무가내로 부딪힙니다. 일단 하고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꾸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한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옛날에 중국에 어머니와 아들이 살았어요. 그들은 너무 가난해서 아들은 산에서 해온 나무를 시장에 갖다 팔아서 근근히 먹고 살았어요. 눈이 오거나 비가 와서 나무를 못 타러 가면 그날은 굶어야 했기에 아들은 빠짐없이 산에 가야만 해서 했죠. 비록 가난했지만 아들은 어머니께 효성이 지극했어요. 어머니는 그런 아들이 장가갈 나이가 되었는데도 돈이 없어서 그 못 가는 것이 걱정스럽고 가슴이 아팠어요. 다른 건 몰라도 며느리를 볼 수만 있으면 참 좋겠다. 돈만 조금 있으면 될 텐데 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날 또 아들은 남하하러 가고 어머니는 쌀의비로 마당을 쓸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마당에 커다란 돌덩이 하나가 발에 걸려 캐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호미로 그 돌 주위를 막 파면서 캐내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색깔이 범상치 않은 거예요. 뭔가 싶어서 물을 떠다서 닦아보니까 이게 뭐야? 이게 웬걸 커다란 금덩어리였어요. 그것을 보는 순간 이 엄마가 마치 도둑질 하다가 들킨 사람처럼 가슴이 콩닥콩닥 두근거려서 얼른 땅속에 다시 묻고 흙으로 덮어버렸어요. 에그머니나 우리 집 마당에 그렇게 큰 금덩이가 있었다니. 그날부터 어머니는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밤에 누우면 금덩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 금덩이를 가지고 조금만 깨서 그 팔면은 집을 사고 아들도 이 장가를 보내고 그런 생각을 하느라 몇 날 잠을 설친 거예요. 어머니가 안색이 좋지 않으신 것 같아서 아들이 걱정이 되어서 물어봤어요. 어머니, 어디 불편한 데 있습니까? 아니다. 괜찮다. 나는 괜찮다. 아니, 어머니,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잖아요. 아니야, 괜찮다. 너나 많이 먹거라. 나는 진짜 괜찮다. 어느 때처럼 아들은 나무하러 산에 가고 어머니는 방에 앉아 다시 생각에 잠겼어요. 금덩이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 오른 거죠. 어머니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았어요. 이 우리 집에 금덩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 아들이 그 나무하러 갈까? 분명히 가지 않을 거야. 그러면 우리 아들이 무엇을 할까? 그 산 아래 그 마을 부잣집 자제들은 주로 술집에서 노닥거리거나 노름을 하면서 지낸다고 어머니는 듣고 있었어요. 아들은 지금은 성실하지만 금덩이가 있다는 것을 알면 나무하러 가지도 않을 거고 분명히 부잣집 아들들과 어울려서 술을 마시고
노름도 할 것 같은 거예요. 아들이 노름에서 몽땅 잃으면 돈이 필요하니까 나에게 금덩이 한 조각 달라고 분명히 할 거고, 내가 노름하는 꼴이 너무 미워서 안 준다고 하면은 우리 모자가 싸우겠구나 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들이 지금처럼 어머니 말에 순종하지 않을 것 같고, 그렇게 살면 부유해도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어머니는 며칠을 깊이 생각해 보고 결론을 내렸어요. 저 금덩이가 있으면 우리가 넓은 집에서 살 수도 있고, 귀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또 이쁘고 좋은 옷을 입을 수는 있겠지만, 아들과 나는 사이가 틀어지고 결국은 남남처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루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했어요. 얘야,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든지 하십시오. 내가 요즘 밤마다 죽는 꿈을 꾼다. 이 집에 계속 살면 내가 오래 못 살 것 같아.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 죽어도 괜찮지만 혼자 남을 너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서 내가 좀 더 살아야겠구나. 그러니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 좋겠다. 어머니, 그거 뭐 어렵습니까? 당장 짐을 사서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 고맙다. 얼마 후 어머니와 아들은 그 집을 다시 찾아올 수 없는 먼 곳으로 이사해서 그곳에서 여전히 나무를 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 금덩이는 그 집에 그대로 묻어둔 채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잘 안 되죠? 예. 요즘 우리 친구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 바보라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들으면서 아이 바보 같아 라고 말했을 거예요. 금덩어리 가지고도 일을 열심히 하면서 될 것을 왜 놔두고 떠나냐,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린이나 어른이나 그것들을 조절을 잘 못합니다. 마음의 세계가 다스려지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것을 소유하면 행복을 누리기보다 화를 불러올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마음의 욕구가 없다면 사람이 아니죠. 누구나 잘 먹고 싶고, 또 많이 배우고 싶고, 좋은 물건을 갖고 싶고, 훌륭한 배우자와 결혼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욕구만 있으면 우리는 불완전한 것입니다. 욕구보다 강한 자제력이 있어서 필요할 때 그 욕구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미국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에서 하루아침에 억만장자가 된 그 로또 당첨자들이 대다수가 이전보다 삶이 불행해졌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 친구들, 사고력과 자제력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는 사고를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깊이 사고해서 자신을 믿는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자동차에도 엔진이 중요하죠. 하지만 엔진도 중요하지만 브레이크도 꼭 있어야 하는 것처럼 하고 싶은 그 일도 절제하고 또 하기 싫은 일도
해보아서 어릴 때부터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사고하고 절제하는 것을 배우면 나중에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분야에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제어할 능력이 없으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엔진과 브레이크 성능이 둘 다 뛰어나야 차가 빠르게 달릴 수 있듯이 우리 친구들 인생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마음에 하고 싶은 게 참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힘도 많을 거예요.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또는 연습도 하고 그런 모습이 보기에 참 좋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과 함께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도 동시에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친구들 마치겠습니다. 바이.